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비가 정말 이번 주 내내 엄청 많이 오더니 오늘은 하늘도 좀 맑고요. 태양도 좀 깨끗하게 뜹니다. 비 한강물의 수위도 좀 많이 낮춰졌고 이제는 비가 더 안 오겠죠. 근데 다음 주에도 약간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이번 주처럼 그렇게 많은 비는 내리지 않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그러니까 엊그저께 시장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어제 뉴욕 증시 많이 올랐었는데 밤 사이에 뉴욕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많이 올랐던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난 기업들도 참 많았고요. 어제도 테슬라가 좀 주춤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자세한 마감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금요일에 늘 함께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을 한 번씩 좀 고민해 볼 만한 그 이슈를 탁탁 꼽으셔서 또 금요일 이 시간에 주옥 같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실적 발표 내용 또 PPI 발표 내용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 예보 없고요. 내일부터 비 예보가 또 있나요? 주말에 비 온대요. 주말에 제가 야외 활동을 좀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시장에는 살짝 호우주의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비가 내렸는데 일단 오늘 주제부터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또 3월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가가 3달러대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3달러대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 리테일가 기준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4.0 몇 하면서 초반까지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3달러대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밤사이 국제 유가는 90달러 선 초반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립니다. 3대 지수 마감부터 좀 확인해 보자면요. 다우지수가 0.08% 상승, S&P 500은 0.07% 하락. 그러니까 장중에는 사실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들어설수록 하락세로 전환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연준에서의 긴축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이 퍼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빨리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0.58%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는 지금 찍히는 가격은 93달러 선 후반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어제 CPI 발표도 있었고 고용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CPI부터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CPI가 아니죠. PPI. CPI는 전날에 나왔고요. CPI가 좀 좋았는데 PPI도 괜찮았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매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PPI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올라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11%대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8개월 만에 드디어 1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고 서비스가 조금 올랐는데 그 오르는 폭이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고용 지표가 좀 다소 악화됐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또 고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 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전해지면서 시장의 오후장 분위기는 연준은 긴축을 계속할 거야. 연준은 긴축을 계속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어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조금 보였는데요. 맵을 좀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74% 하락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0.44%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반등했었던 반도체주 어제 좀 반등의 폭이 컸는데 소폭 쉬어갔습니다. 0.86%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반면 AMD는 0.94% 98달러 선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IBM의 주가는 0.79%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는 약간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 이 가운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5%. 그래도 반도체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구글과 메타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고요. 트위터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지난 상승 저기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디즈니 4.68% 강세를 보였는데 2분기 실적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디즈니 플러스랑 훌루, ESPN 플러스 2분기 말 기준 구독자가 2억 2,11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분기보다 월등히 높았고 넷플릭스 구독자가 2억 2,070만 명이었는데요. 세 번째 자릿수가 다르죠. 조금 웃도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넷플릭스를 뛰어넘은 것에 시장은 환호를 했고 디즈니의 주가는 4.68% 강세, 넷플릭스는 0.5%대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1%대 하락을 보였고요. 테슬라가 좀 빨간불이 좀 지나죠. 2.63% 내린 859달러 선 기록을 했는데 오늘 뭐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 리비안도 장중에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추정치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은 추정치를 상회했지만 예상보다 좀 작았던 손실 그러나 향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공급망 제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주가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하나 전해진 게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운동가인 래프 네이더가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을 리콜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테슬라한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밖에 개별 종목을 보자면요. 라이프로렌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옷이나 뭐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인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라이프로렌의 인기가 다시금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라이프로렌 주가가 3% 넘게 올랐는데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것도 좀 상당권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주 또 어제 다우지수가 소폭 오른 건 금융주가 좀 선방을 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인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야기, 경제지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탭.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 과외 설탭.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라이프로라는 입고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아, 그러게요. 저 네. 그냥 오늘 저 옷 안 입던 옷을 꺼내 입었는데 네. 오늘 마침 보니까 랄프로렌을 입었습니다. 아니 라이프로라는 얘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 미국에 이제 또 지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국은 사실 요즘에 랄프로렌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라 패션 피플들이 많이 입어요. 아, 그런가요? 예, 패션 피플 사이에서 약간 랄프로렌 좀 예전 사실 브랜드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많이 입는데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랄프로렌이 그 미국에서 약간 중산층? 그좀그 프레피한 약간 이제 사립 고등학교 네. 이런데 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들 아이비 학생들이 입는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서 네. 한 10년 전만 해도 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좀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좀 올드해서. 이번에 제가 여름에 미국에서 이제 매장들을 가보니까 꽤 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만 사무실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네. 너무 그 뭐 요가 팬츠만 입는 건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포멀한 옷을 양복은 안 입으니까 그 중간에 적당한 양의 멋도 내고 그다음에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랄프 로렌이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린 것 같고 회사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네. 지금 라이프로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니트 이제 반팔로 된 이렇게 꽈배기 니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예뻐서 뭘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난 기업이 하나 더 있잖아요. 리비안. 네. 네. 리비안 얘기도 잠깐. 제가 뭐 할까요? 자동차 관심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바닥에서 보면 주가가 우리 시장 전체로 한 15% 바닥에서 올랐지만 네. 이 회사는 주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작년 고점 대비 뭐 170, 80불에서 20달러까지 하락해서 네. 40달러까지 올라가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25,000대 생산하는 것을 다시 컨펌을 회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에는 한 4,000대 생산을 했는데 여전히 부품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부품 공급자들이 테슬라 같이 1년에 150만 대 만드는데 아니면 GM 같이 뭐 7, 800만 대를 만드는 데한테 계속 거래를 주고 싶지 우선권을. 그쵸. 여기가 이제 뭐 새로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부품 구하는 게 애로사항은 있지만 25,000대를 리컨펌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이제 조금 투자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올해 에비타 현금 흐름 기준으로 55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리비안 루시드가 그 월가 생각은 두 회사 다 살아남지만 매년 수조 원씩 현금을 태울 것이다. 캐시를 번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1, 2년은 잘 버티지만 그 이후로 또 증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좋은 뉴스랑 좀 걱정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조금 장후 애프터마켓의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주가가 저점 대비 2배 오른 것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 제 생각에는 조정이 또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20달러 선 그러니까 올해 한 봄쯤에 저점을 기록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40달러 육박하는 주가의 2배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배나 올랐어 하는데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그 상장 초기에 120달러를 넘어섰던 그렇죠. 주가에서 170, 80달러.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근데 환호를 하시면서 이제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손실이 거의 3분의 1이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2, 3주 전에 이제 가장 이 회사를 시장이 주목했던 이유는 네. 아마존이 주요 주주이면서 동시에 10만 대를 그 전기차를 밴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제가 마지막에 미국에 묵었던 시애틀에서 2, 3주 전에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유심히 봤는데 길거리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몇십 대인지 몇백 대를 공급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가장 세계에서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 여기에 이제 주요 주주를 갖고 있고 이제 전기 밴.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우리 쿠팡 같이 이제 밴을 갖고 이제 배달을 골목골목 하는데 그
리비안의 밴을 이제 이용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일스톤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납품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과 그 10만 대를 정말 다 이제 아마존에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가에 혹은 정말 실적에 큰 변화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매량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이익 그 적자가 대폭 줄어들 거고 아마 지금 주가에 특히 이제 주식 이 회사를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뭐 투자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하여간 중요한 건 2, 3주 전에 전기차 밴을 처음 아마존에 공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딜리버리라고 저는 그때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네. 리비안보다 루시드를 더 걱정하신다는 분도 있고 리비안은 결국 잘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이니까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오늘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지금 뭐 바닥에서 주가가 베어 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저 바닥을 진짜 쳤는지 우리가 6개월가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랠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전문 투자가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고 헤지 펀드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판단을 유보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리테일 중심이 된 랠리인데 그것의 근간이 인플레가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격을 이제 지우고 미국 경기 침체로 안 가고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근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나눠보고 한번 시장 전체로 그 주가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커피 산업을 예로 제가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톱다운으로 그 업종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동시에 그 버텀업에서 종목을 같이 보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커피 산업을 하면서 제가 두세 종목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경제 지표 부분에서 발표가 됐었던 CPI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PI, 네. 여기 우리 저 그림 띄워주시면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따왔는데 확실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증가는 하되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죠.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월 대비. 그래서 이제 물가는 지금 워낙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도 봐야 되고, 그래서 6월에 9.1에서 지금 8.5로 꺾였고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뭐 하반기 내내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름값도 많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 커머디티나 다른 그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겠지만 이제 다른 그 요금들이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 7월을 6월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전혀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많이 보는 근원 물가,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음식료 값을 제외한 것은 5.9%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어제 또 전문가들은 이런 그 패턴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푸드가 이제 제가 뭐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로서리를 미국에서 가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한 20-30%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 값이 공식적인 데이터로도 1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타이슨 푸드, 그러니까 육가공 프로세싱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인데 여기도 양극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그 대부분 사람은 고가의 그 쇠고기를 못 사지만 고가의 쇠고기는 지금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래서 하여간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러니까 닭고기를 또 많이 스위치가 돼요. 닭고기가 제일 싸니까 이제 그런 양상을 음식료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는 상당히 이 데이터를 보고 환호를 하는데
연준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표정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 왜냐하면 연말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릴 올려야 테니까. 되니까. 예.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차량이나 뭐 이런 이동수단 관련한 가격의 지표도 조금 안정세를 살짝이지만 보이고 있더라고요. 세부 네. 지표도 좀 그러니까 이제 보도록 내부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요. 다음 네. 페이지에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인데 아주 특이한 것은 렌털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에 이제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네. 그다음 관련이 있는 중고차 트럭 가격도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우측 위에 예, 있는 우측 차트입니다. 상단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 항공 요금도 꺾이기 시작했고 근데 아직도 위에 있네요. 예, 여전히 높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른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 여행 시즌이고 근데 하여간 항공 요금도 꺾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상세 내역들이 한 두세 달째 지금 꺾이고 있어서 트렌드가 네.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제 반면에 우리 이제 CPI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 그러니까 쉘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집값은 아직은 확실히 꺾이진 않았지만 이제 모멘텀은 꺾이고 그 대신 집값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20, 30대 이제 전문직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렌틀로 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값에 하락하는 그런 그 추세는 되겠지만 렌털은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이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CPI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뭐 CPI가 어느 정도 고공행진은 물론 이제 증가율이 둔화는 되겠지만 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도 지금 이제 모든 경제 수요가 제품에서 이제 서비스로 가니까 서비스 요금도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와 이런 좀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같이 지금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일단 어제 주식 시장의 반응은 환호 쪽이었어요. 굉장히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어제 방송을 통해서 환호하고 즐기되 여기서 취했으면 안 된다. 이게 완전 뭐 한 달만 그렇게 꺾였다고 완전 꺾인 게 아닌데 너무 그 급반등.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도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은 상당히 이걸 긍정적으로 그쵸. 해석을 하고 우리 기대했던 것처럼 네. 이제 좋게 나왔다 그러고 채권 시장 특히 이제 거기서 크레딧을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직도 경계를 하는 그래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에 준비한 요 기사에서도 연준 이사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사실 내용들도 보면은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연준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주요 그 거점별로 그 연준 그 로컬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페드의 그 총재인 메리 데일리. 근데 이분이 이제 항상 그 발언을 하면 그냥 균형 감각 있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발언을 해요. 그래서 7월 데이터 상당히 좋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월가가 금융시장에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가가 여전히 우리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훨씬 높은 3배, 4배 높은 수준을 당분간은 갈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경고를 했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정책과 관련돼서 9월에 이제 다음 그 우리 연준 그 회의가 열리잖아요. FOMC에서. 그래서 75bp 올릴 가능성을 배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되고 나서 사실 그 75bp 인상에 대한 페드워치의 그 퍼센테이지가 확 내려갔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가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걸 보고 해석을 하겠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의 얘기를 들으면 75bp보다 낮은 0.5를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가 않으면 75bp도 가능을 하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이제 그런 면에서 하지만 뭐 너무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도 아니어서 뭐 상당히 제 생각에는 시장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니까 금융인 민간인이 아니니까 그런 약간 경계심을 좀 계속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CPI 발표 나고 오늘 약간 조금 선행을 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PPI 내용도 보니까 조금 꺾인 그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뒤에 발표가 되는 지난달 이제 8월 기준으로
7월인 거죠. 7월에 CPI가 이제 9월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꺾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은 9월 말에 뭐 50bp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네, 네. 뭐 싶네요. 근데 실제 지나고 보면 50bp나 75bp나 그게 그렇죠.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연준이 경고를 하는 것은 네. 지금 금융시장이 저점에서 15% 주가 기준으로 올라온 것이 아마 연말쯤 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한 좀 희망 그쵸. 섞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경계를 하는 이제 워닝을 주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골드만의 그 투자 전략팀에서 뭐 비슷한 그 커멘트를 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빨리 상반기에 아주 빨리 연준이 금리를 마치 인하할 인하.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자.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골드만 기준으로는 CPI 금리가 CPI 상승률이 6.1%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지금 8.5니까 앞으로 이제 8에서 6까지 내려간다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연준 같은 데 이제 그 물가 안정이 그 목표인 데들은 2% 대비는 3배나 되는 높은 수준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어차피 시차를 두고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인플레가 많이 내려와야지 우리가 이제 금리 그 스탠스를 바꿀 수를 있는 걸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쉘터 인플레이션 주거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둔화될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하여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 시장은 확실히 꺾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데이터로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제 왜냐면 시차를 두고 통계가 잡히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플레가 조금 더 완화가 될 그런 뭐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월세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이제 서울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직주 근접 친구들 보면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비싸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들 학교에서 면담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신촌이니까 외국 학생이 저희 대학원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사냐를 물어보는데 신촌 근처는 한 50만 원이면 아주 작은 방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뭐 185cm 되는 덩치 큰 외국 학생이 그런 데 살긴 좁아서 외곽으로 서울 신촌이 인근으로. 아닌 다른 그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월세가 상당히 학생들한테도 부담이 힘들죠. 되죠. 부담이 되죠. 예.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다음 화면을 보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구간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애플이 169달러를 찍었다. 그러니까 네. 저점 대비 애플도 한 30% 올랐더라고요. 아마존이 40%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리비안이 20에서 40달러로 올랐는데 S&P는 이제 뭐 한 4,200 정도 지금까지 올라왔죠. 근데 결국 그러한 그 주가 지수의 그 숨어 있는 의미라는 건 항상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밸류에이션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4,210 정도면 8월 10일 기준으로 S&P 지수가 퍼가 한 거의 18배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 말 연초에 S&P 지수가 21배에서 시작해서 좀 제가 너무 과도하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배, 16배까지 갔었던 건 상당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 리스크는 되게 많죠. 뭐 경기 침체가 없어진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 그다음에 전쟁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되는 수준으로 지수가 온 것은 맞고 개별 종목을 봐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주가라는 걸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마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월가 그 전문가들 얘기가 보통
베어마켓 랠리가 좀 있을 거라고 사람들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포지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뮤추얼 펀드 같은 데들이 7월 초에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 현금이 6%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로 현금을 많이 가졌는데 그거 현금을 갖고 주식을 사지도 별로 뮤추얼 펀드는 않았고 그다음에 헤지 펀드들도 주식을 사는 것도 있고 공매도 치는 쇼트가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면 놀라서 숏 커버링을 환매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바닥에서 20% 올라온 게 40% 50%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근데 이 그 지금 랠리가 지속 가능하다고는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도 보지 않아서 헤지 펀드도 숏 커버링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지금 뭐 15% 급반등을 한 거는 좋은 뉴스지만 여기서부터 너무 낙관하기는 좀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요 몇 주 사이에 긴장의 끈을 너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놓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긴장을 좀 바짝 하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4천을 쉽게 회복하고 더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좀 리스키한 부분들을 잘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그리고 될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하반기 그런 이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길게 보면 주가에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근데 이제 지난 1, 20년 동안은 초저금리가 전 세계에 그 뭐 아주 그 퍼져 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과거 1, 20년보다는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와 지금 역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면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부품망을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조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미중 관계, 그다음에 로컬라이즈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많아서 그 미국 회사들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제 한국하고 대만 보고 들어오라는 데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화의 역주행이 되면 커스트가 당연히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0년 동안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중국과 동유럽에서 저임금의 근로자가 수억 명이 공급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뭐 대안으로 삼성도 그렇고 그 애플도 그렇고 모든 제조업체가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이제 중국의 대체 그 생산 기지로 지금 이제 키우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인플레가 높을 것 같고 금리도 좀 높다 보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주가의 장기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두면 너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있어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선정 방법, 탑다운 버튼업 방법으로 어떤 쪽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을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업종의 장기 성장성, 수익성,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돼 있는 메이저 기업들. 플레이어들의 펀디멘털, 그 비즈니스 모델, 경영진의 자질,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 커피 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여기 커피 산업 매력적인 이유 세 가지 보여주시면. 네. 그 집에서 먹는 커피 포함하면 산업 규모가 5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한 600조 원이 넘는데 그만큼 크죠. 왜냐하면 뭐 저도 하루에 3잔 마시는데 그렇게 비교하니까 10,000원 진짜 정도 이상 매일 쓰니까. 아. 근데 연 물량 기준으로 4~5% 성장하니까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음식료 카페인 시장에서 중독. 거의 성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조그만 부티크 스토어가 많이 생기지만 맞아요. 전 세계의 그 글로벌 업체들이 M&A를 해서 덩치를 키워요. 가령 블루버틀이 독립적인 회사였지만 네. 지금은 2017년에 네슬레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통폐합이 돼서 몇 개의 글로벌 회사들이 스타벅스는 뭐 자기네 브랜드만 갖고 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커피 상장사들이 미국하고 유럽에 있다.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그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서 가격을 계속 정가시켜도 수요에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번에 스타벅스도 그런 거를 보여줬고 이 모든
모든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높고 하이 마진이니까 이제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상장된 커피 지주사가 있습니다. JDE Peats라고. 그래서 유럽의 커피 그 브랜드랑 미국의 커피 브랜드를 그 독일의 패밀리가 인수해서 지주사로 상장을 시켰어요. 2020년에. 그다음에 이제 네슬레가 네스프레소, 네슬레, 뭐 블루버틀, 그다음에 스타벅스 리테일의 권리를 이 회사가 또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물론 네슬레는 다른 비즈니스도 하지만 여기 또 이제 우리 귀여운 사진도 예. 왜 안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고 제가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 JD Peets 그래서 그 이 회사는 이제 독일의 라이먼 패밀리라고 전 세계 컨슈머랑 명품 브랜드를 인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경영을 잘 해요. 그래서 JAB, JAB 홀딩이라는 회사에 다 통폐합을 3, 40개 브랜드를 해서 그것이 투자하고 있는 지주회사 JD Peats를 2020년에 그 네덜란드에 상장을 했고 그런데 그 제가 그 증권사 다니는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네덜란드의 회사를 투자할 수 있냐. 그래서 뭐 대부분 대형 증권사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유로화로 표시가 된 네덜란드 주식도 온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 회사가 지난 한 7, 8년 동안 어떻게 M&A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JD Peats는 미국 서부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보다 충성도가 더 높은 아주 스페셜티 로스터예요. 이제 그런 데를 10억 달러를 주고 인수했고 스톰타운이라고 뭐 커피 매니아들은 잘 아시는 약간 컬트 성격이 있는 그런 커피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M&A를 적당한 가격을 통해서 인수를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퍼가 뭐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좀 밸류에이션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쯤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퍼가 한 13배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이 한 3%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뭐 이런 쪽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뭐 블루버틀 팬들이라면 국내에도 뭐 성수동에 첫 좋아하죠. 그 스토어를 오픈해서 이 난리가 회사는 났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조금 비싸긴 해요. 네. 이거 제가 샌프란시스코 그 매장에 가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 회사를 2017년에 네슬레가 4억 3천만 달러에 샀습니다. 한 5억 5천억 조금 더 주고 산 거죠. 그래서 회사를 더 키웠죠. 근데 실제 이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네스카페, 그다음에 네스프레소 우리 저 캡슐 있죠. 전 집에서 네스프레소 많이 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브랜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매장에서 파는 커피는 스타벅스지만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스타벅스는 원두 네슬레가 같은 거?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큰 회사예요. 그래서 네슬라는 진짜 좋은 다국지역 기업인데 과거 10년, 과거 5년을 보면 연 주가가 7% 꾸준히 상승을 했고 배당을 3% 주니까 한 10%. 물론 이제 10%에 만족을 못하는 우리 네. 정치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 회사가 연 10%의 총 주주 수익률을 주면 상당히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커피 산업 관련 사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 영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올려주셨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발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 이후에 숨 고르기. 숨을 한번 이렇게 고르면 오늘 올라. 그 정도겠죠. 네. 네, 물론 여전히 논란은 지속 중이죠. 그쵸. 가장 큰 논란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피크를 쳤냐.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CPI는 대부분의 시각이 이 8월 달에 좀 더 오르고 9월 달에 피크 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월가의 대체적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논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피크를 쳤느냐 안 쳤느냐에 따라서 이 나스닥의 반등 물결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서로 설랑설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어저께 워낙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오늘도 보면 생산지 물가지수가 또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도 또 많이 올랐다가 나름 올랐다가 오늘 좀 수그러들으면서 다우지수는 보합, S&P 500도 보합, 나스닥은 0.5%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큰 걱정할 건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왜 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네. 너무 이렇게 대답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말씀하실 때 네, 뭐 이런 게 약간 또 시끄럽게 거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예. 공감으로 봐야죠. 우리는. 예. 근데 공감. 고개를 끄덕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네. 다 공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들 네.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지금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조용히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시 요새 가장 핫한 사람은 다시 한번 장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욕으로 바가지로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음 주에 전화 연결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키움에서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아닐 거라고 봤는데 3자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3자. 휘발유 가격이. 예.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딱 보시면 오늘 3.99로 찍었습니다. 3.99. 저는 그래갖고 뒤에 숫자는 보일 수 있다. 뒤에. 98, 93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달러를 찍었습니다. 3.990.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도 조금씩 기름값이 내리면 조금 뭐 7만 원 내던 사람이 6만 5천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조금요. 맞아요. 저도 이제 6만 원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조금씩 안도할 수 있는 조금 위안을 주는 그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 하루만 보면 유가는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게요. 94달러까지 반등을 시도했다. 물론 94는 아직 아닌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 탈환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사실 유가보다 사실 저는 더 오늘 관심 있는 것이 PPI. PPI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만큼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높게 형성되는 건 분명한데요. 2021년 10월 이후 처음 최저가 나왔어요. 9.8이네. 그 9.8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전망치가 10.4였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전월 대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역시 여기도 기름값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0.5%. 비용이 떨어졌겠죠. 그럼 0.5%가 내려온 것 자체가 상당히 희망이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 전 관심이 이거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이게 달러의 이제 작년부터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 잘 안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거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상당히 의미는 있으니까 어찌 됐거든요. 50일선을 처음으로 2월 이후 처음으로 하회했어요. 뭐 50일선이 중요한지 뭐 200일선이 중요한지 이건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어찌 됐건 50일선을 지금 처음 하나 하회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200일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약세 물론 이걸 약세라고 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장치도 엄청나게 요즘 비싼 거지만 지금 N달러 기준으로 보면 138원 하던 게 132엔을 간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1,300 하다가 1,300원 아니 1,290원 간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에 대한 강세에 따른 걱정이 최대로 맥시마이즈 된 것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거가 최대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거나 방향성만 좀 뚜렷해지면 추세 기울기가 크진 않더라도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3분기부터는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은 줄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 물론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 아래야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위냐 아래냐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아래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IT라 하더라도 비싸건 싸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달러가 비싸건 어떻게 됐거든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이제 에스테레오더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테레오더 같은 건 굳이 뭐 안 사도 그만일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럼 조금 미뤄서 있고 아껴 쓸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3분기에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으로 그 방향성에 따라서 느낌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여튼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걱정되는 것들 그리고 섹터로 보면 제일 많았던 것이 IT거든요. IT가 상대적으로 쪽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백업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저기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게 얼른 쭉쭉쭉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거죠? 거의 한 10개월에 걸쳐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10개월에 걸쳐서 내려가면 다행이죠. 그게 쭉쭉 안 내려옵니다. 그게. 1,302원이거든요.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얼마요? 근데 1,302원 네. 지금 찍히는 게. 네. 근데 이제는 1,100원대가 기억이 안 나고 1,300원이면 오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겼으니까. 저는 이제 뇌피셜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성격 자체가. 그 1,100원 전 이하가 맞다고 보였어요. 1,100원 전 개인적으로 이하. 이거 100% 뇌피셜인데 이건 뇌피셜이고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걸 계산을 합니다. 경제학자나 금융학자 이런 분들,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보유 잔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입 무역 동향이라든가 무역의 수지를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의 실질 가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충 제가 여태까지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기사 나온 거 분석한 걸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1,200 한 중반대를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네. 1,250원 정도가 지금 적정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현재 무역 수지나 이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1,250원도 비싸고 많이 내려갈 거라고 가야지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각자 판단이 다르실 텐데 하여튼 1,200만 50원만 가더라도 호재 이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올랐어요. 유가가 올라 94달러를 터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다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1.9%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6월 대비도 떨어졌고요. 지금 7월 대비 조금 반등하다가 지금 8월 들어서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박스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8월 들어서는 마이너스인데 조금 회복하는 시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죠. 그거는 우리 모렌 버핏의 버크셔 스웨이가 20% 넘어서 샀다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4.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 얘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애플 진짜 대단하네요. 네, 주가 회복. 애플도 그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가끔 그렇죠. 계시잖아요. 저는 개별 종목은 버크셔에서가 얘기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하나밖에 전 없어요? 다 ETF로만 사요. 그럼 하여튼 애플의 주주죠. 간접적으로 다 그럼요. 주죠. 웬만한 네. ETF를 아주 뭐라고 아닌 이상한 거 아니면은 다 애플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애플을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은 좀 올라가고 있어 갖고 고점 대비 지금 5% 6%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요. 참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이 나중에 댓글을 쓰시는 분이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화 부사님은 차트로 이제 기술적 분석 안 하는데 가끔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선 뭐냐고. 이 선 뭐야? 이거 저 친구들 말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국내 증권사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오해받기 싫어서 저희가 해외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핀비즈라는 사이트인데요. 그냥 자동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네, 요거는 우리 또 위원님께서 직접 그리시는 차트 툴이 아니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 들어가시면 뭐 21선, 50일선 추가하실 수 있는데 저 복잡해서 그냥 그건 다 지웠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거다라고 보세요. 그냥 눈에 익게 편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요. 이걸 한번 S&P 500 기업에서 단일 종목의 비중 1등 기업이죠. 1등 기업 비중이 1981년에는 최대가 됐어요. 최고. 그러니까 S&P 전책 중에서 오늘 현재
애플의 비중이 7.3%입니다. 이게 최고 수준이라는 최고죠, 거죠? 최고. 이게 왜냐하면 1980년대 초반 중반에는요, 6%. IBM이 1등이었어요. IBM이 그냥 계속해서 시가총 1등이었어요. 그 당 상당세. 그때 6.54% 간 거가 최고 기록이었고요. 닷컴 버블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9가 최고였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때 또 엑슨모빌이 계속 1등이었어요. 네. 엑슨모빌이 5%를 한 적이 최고였는데 애플이 드디어 7.3%까지 갔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굳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내 주식 그냥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아요. 두 번째는 지수 올라가는데 내게 안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아요.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간다. 그건 이제 지수인데 지수는 벤치마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자체가 내가 성격 자체가 나는 지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종목만 올라가면 돼 하는 분들은 굳이 애플 안 사셔도 돼요. 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종목 두 종목을 집중 투자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트레스 왜 받냐면 내가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주식시장이 지금 아주 좋다더라. 이거 너도 돈 벌겠네?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 진짜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굳이 뭐 안 사도 되겠지만 아이폰을 쓰시고 뭐 아이패드를 쓰시고 애플워치 요즘 많이 쓰시고 특히 젊은 분들 보면 아이팟 엄청 쓰시잖아요. 그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있지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 좀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애플은 그만큼 위대한 주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금융주를 좀 볼 텐데 어제 다우지수가 조금 올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거니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올라간 섹터를 보면 굳이 뭐 5개 정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말씀하셨던 에너지가 올라가고요. 좀 금융주가 올라갔는데요. 시티그룹이 좀 올라가 있죠. 시티그룹은 이제 벅시에스가 추가적으로 더 샀다 그리고 실적하면서 좀 올라간 거잖아요. 시티그룹이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림이 아주 특이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니 비슷해요.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JP 모건을 선호하는데 JP 모건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디즈니 조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에 약간 설명이 나왔겠지만 오늘 디즈니가 4% 이상 올랐어요. 물론 6% 이상 출발했었다가 좀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어저께 우리가는 막 숫자가 막 다 안 나왔잖아요. 그 실적만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담당 PD님이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요거 하느라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3%니까 가능합니다. 네. 3%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일하지만 이런 능력 이렇게 잘해주시는 PD님이 아니세요. 진짜.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추이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건 디즈니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ESPN 플러스, 훌루 토탈 훌루요. 포함해서 요 세 개가 더한 거가 지금 넷플릭스를 이겼다는 거에서 난리 가는 거죠. 예. 이게 아이들의 힘인가요? 모르죠. 그보다는 뭐 아이들이 힘일 수도 있지만 스포츠 힘이라고. 아니면은 그 디즈니 플러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더숲이라고 BTS 그 멤버가 포함된 그런 리얼리티 여행 프로그램. 제가 뭐라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BTS는 성역이죠. 물론 BTS도 엄청나게 늘어났겠지만 그 주식은 그 하나하나의 이슈 갖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거 갖고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여돈 앵커께서는 BTS를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을 얘기하죠. 뭐죠? 여태까지 R 등급이 없었거든요. R 등급? R이 뭐죠? R은 예를 들어서 폭력물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레드, 뭐 그린 뭐 이런 건가요? 그냥 R 등급이면 다 압니다. 그 R 등급인데요. R 등급 별게 아니라 그냥 보통 금이라게 보기보다는 그냥 18세 보는 건데 폭력적인 거? 그냥 폭력적인데 그냥 R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근데 요거 이제 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전 솔직히 볼 게 없어요. 여기요. 그냥 폭력적인 거 싫어하시잖아요. 평화를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이시라서. 꼭 그렇진 않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뭐 온갖 영화를 다 보기 때문에 저는 워킹 데드 그런 좀비가 다 봅니다. 꾸며드리려고 해도 안 되네요. 네, 좀 뭐 그런 솔직히 얘기하죠. 근데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자가 늘어난 거고요. 어저께 가격 인상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월트 디즈니에서 포함해서 스트리밍 기업들이 좀 올라갔고요. 오늘 넷플릭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가의 투자 의견일 텐데요. 실제로 보면 구겐하임이 중국에서 매수를 올렸어요. 이건 큰 겁니다. 지금 큰 건이에요. 지금요. 이제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죠. 배당 때문에.
짜증나죠. 배당을 빨리 얘기 없죠. 예. 근데 하여튼 국외나면 국내에서 매수를 올려갔고요. 목표 주가 물론 올려갔고요. 최근에 오늘 7곳에 최소한 7곳에 투자 의견을 커멘트를 했는데 5곳이 목표 주가 올렸어요. 네, 그리고 목표 투자 의견 자체 올린 거는 상당히 큰 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 그 흐름이 비슷한 거가 지금 다우지수 3지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가 2개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디즈니고 네. 하나가 제 입장에서는 보잉입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오늘 보잉은 따로 주가는 준비 안 했는데요. 보잉이랑요 디즈니랑 주가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럴 찬스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거가 작년 1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기억나시죠? 네.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해갖고 제가 강의했었는데요. 지금 밑에가 수익률인가요? 아니, 이게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당입니다. 배당. 매주 배당 받았다는 거가 되겠고요. 요거가 작년 11월에 해갖고 12월 1일자로 해갖고 오늘 플러스가 났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제일 위에 있어요. 플러스 났다고요? 나머지는 아직 수익률이 나스닥은 마이너스네요. 아직까지 20%고요. 오. S&P 마이너스 10%고 하여튼 이게 플러스가 났어요. 이발 ETF로 나와야 되는데. ETF 소식 들으셨어요? 뭐 추진하는 게 있으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추진하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그 ETF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 공개적 강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강의를 합니다. 오. 27일 날. 투자 공간 6차 세미나 마지막인가요? 네, 이제 세미나 앞으로 합니다. 없나요? 그 배당 관련된 강의는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카페나 저희 미주유튜브에 상세 안내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원하시는 분. 아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내일은요 오전 9시에 주말 라이브. 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주미 주말 라이브 금요일 시장 정리 쭉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토일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월요일에 여러분 쉽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 쉬지 않고 월요일 안 쉬지만 저희는 이제 한국 증시에 맞춰서 쉬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